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세관에 원피스에 나오는 아카이누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아카이누가 귀칼세가 들어와 상현삼 아카자를 죽이고 통주 사이미를 죽이는 것까지 전개를 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의 탱킹과 함께 유곽으로 떠난 아카이누는 잠입수사를 해서 정보를 알아낸 뒤 조용히 처리하자고 하는 탱킹의 방식에 굉장히 불만이 있었고, 그냥 숨어있을 만한 유곽을 전부 태워버리면 편하지 않겠느냐고 했죠. 하지만 탱킹은 반대하며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일 셈이냐며 안된다고 했습니다. 아카이누는 어차피 유곽에 있는 것들은 전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일 테고 이참에 청소를 해버리는 게 좋을 거라고 했죠. 그러자 탱킹은 내 아내 3명이 그 안에서 정보를 캐내고 있는데 그럼 내 아내들도 쓰레기 같은 인간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아카이누는 그 말에 살짝 당황을 해 탈루랄 할 뻔했지만 자존심에 하지 않았죠. 일단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 최대한 혈기만 죽이고 다른 것은 마그마로 태우지 말아달라고 했고, 아카이누는 상황 봐서 알아서 하겠다며 탱겐을 불안하게 했죠. 아카이누는 유곽의 손님으로 들어갔고 유녀들은 딱 봐도 꼰대처럼 보였기에 서로 들어가라고 떠넘겼습니다. 그때 다키가 유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꼰대는 또 내가 참교육시켜주는 게 좋지 라고 하며 아카이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아카이누의 험상궂은 인상을 보고선 예사로운 인간이 아님을 느꼈죠. 그것은 아카이누 역시 마찬가지 그동안 많은 적들을 상대하며 익혔던 특유의 먹잇감의 냄새가 났고, 아카이누는 일부러 더 진상짓을 하며 다키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다키는 건방진 아재가 자신을 모욕하자 그냥 죽여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 다른 유곽으로 할까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아카이누의 뒤쪽으로 오비를 보내 순식간에 목을 잘라버렸죠. 하지만 목이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누는 멀쩡했고 역시 너는 혈기가 맞았구나 라고 하며 다키의 머리통을 잡고 바닥에 처박은 뒤 마그마를 흘려보내 몸을 녹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키는 고통에 몸부림쳤고 곧바로 오빠인 규타로가 튀어나와 내 여동생에게서 손을 떼라고 하며 공격을 해봤지만 규타로의 공격은 아카이누에게 먹히지 않았고 규타로 역시 아카이누의 손아귀에 잡혀 뜨거운 용암 맛에 온몸이 녹아내려버렸죠. 그 용암의 여파는 건물 바닥을 녹이면서 지하실까지 흘러내려갔고 그 지하실에는 탱겐의 아내 마키오가 잡혀 있었습니다. 다키가 죽어 다키의 오비들이 사라지자 마키오는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천장에서 용암이 떨어져서 조그만 실수를 해도 죽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순간 탱겐이 엄청난 속도로 뛰어와 마키오를 안고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저 무식한 용암에 소중한 아내를 잃을 뻔했군 이라고 하며 안심했죠. 그렇게 사망 플래그를 견뎌낸 탱겐과 아내들은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고 귀살대 주들은 이번에 아무도 죽지 않아 기뻐했습니다. 그때 우가시키 당주는 주합회의를 열었고 지금 무자는 아카이누의 강력한 살상력에 상현 2마리나 잃은 상황이다 보니 시간을 오래 끌고 아카이누에 대해서 노출하면 할수록 무자는 숨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에 무자를 끌어들일 최후의 수단을 써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저택의 위치를 노출시켜 무장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도박을 해보겠다고 했죠. 주들은 확실히 도박에 가깝고 실패하면 귀살대가 괴멸할 수도 있겠지만 끌어들이기만 한다면 무장을 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일부러 귀살대 본부를 혈귀들에게 흘리기 시작했고 무장은 드디어 수백 년 동안 찾았던 부베시키 당주가 살고 있는 위치를 알아냈다며 이번에야말로 귀살대 녀석들을 전부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강한 혈귀들을 잔뜩 때리고 귀살대 본부 쪽으로 죽여야겠죠. 어두운 밤이 되자 수많은 귀살대원들도 만발의 태세를 갖추고 혈기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 멀리서 혈기들이 득실거리며 이쪽을 향해 오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모두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여기서 살아남기만 하면 가족과 동료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며 사기를 충전했고 곧이어 엄청난 대육돌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며 귀살대 주들도 혈기들을 자신의 호흡으로 베어내며 싸우고 있었는데 상처 입은 귀살대원들의 몸이 어쩐지 이상했고 갑자기 귀살대원 중 한 명이 송곳니를 드러낸 채 귀살대 주들을 공격했죠. 표조로는 왜 같은 편인 우리를 공격하는 거냐며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귀살대원은 계속해서 표조로를 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본인의 의지가 아님이 느껴져
그대로 칼을 빼서 주변 나무에 그 대원을 꽂아놓은 뒤 나중에 꼭 도와주겠다 라고 했죠. 저쪽을 보니 무장이 공중에서 상처 입은 귀살대원들에게 자신의 피를 뿌리고 있었고, 그걸 맞은 귀살대원들은 혈기화가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무장은 귀살대에게 진정한 종말을 맞이하게 하려고 전략을 짰고, 귀살대를 혈기로 만들어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게끔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마그마 덩어리가 덮쳐왔고, 혈기화된 귀살대원까지 전부 그 화력에 타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카이누가 두둥 등장해 마그마를 날리고 있었고, 귀살대 주들이 당장 혈기화된 귀살대원들을 마음 놓고 베지 못하고 있자 자신이 쓸어버리기로 한 거였죠. 방금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귀살대원들이 아카이누의 공격에 죽어가자 주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너무 끔찍했습니다. 무자는 아카이누를 보고 상현들에게 아카이누 먼저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상현사 한탱구, 상현의 교코가 덤벼왔지만 그들의 공격은 아카이누의 몸에 닿자마자 소멸해버렸죠. 아카이누는 인정사정 없이 그들의 몸을 마그마 주먹으로 녹여버렸고, 그들은 고통 속에서 소멸이 되었죠. 그때 도우마가 얼음 혈기술로 아카이누의 몸을 얼려보려고 했지만, 도우마의 얼음은 아카이누 주변에 가자마자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 아카이누의 옷을 그저 적실 뿐이었습니다. 아카이누는 그대로 대분화를 도우마에게 날렸고, 도우마는 빙벽을 세워 그 공격을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빙벽은 있으나마나 하는 정도로 곧바로 녹아버리며 도우마는 그대로 마그마로 인해 소멸하게 되었죠. 그 시점 무자는 계속해서 귀살대원들을 혈기화시키고 있었고, 다소 체력이 높지 않은 일반 귀살대원들은 쉽게 혈기의 모습으로 되며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카이누는 그런 귀살대원들을 제 손으로 전부 죽여버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상현의 코코시보도 칼을 들고 있자 일반 귀살대원이 혈기화된 건 줄 알고 그냥 마그마 주먹으로 몸을 뚫은 뒤 녹여 죽여버렸죠. 시노부는 아카이누에게 혈기화된 귀살대원들을 막무가내로 죽이지 말라고 외쳤고, 다시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아카이누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걸 따져가며 싸우면 피해자만 더 늘어날 뿐이라고 묵살한 뒤 계속해서 귀살대원들을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때 연주 미칠의 몸 역시 조금씩 반전 같은 게 생기면서 혈기화가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무장과 싸우다가 무장에게 당했던 것이었죠. 아카이누는 그런 미칠을 보고 마그마를 날렸고, 오바나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런 미칠을 구해내며 도망을 갔습니다. 아카이누가 그걸 쫓으려고 하자 시노부는 지금 당장 무장부터 죽이면 될 거 아니냐고 저 앞에 무장이 있다고 했죠. 그러자 저 녀석은 나중에 처리하면 되겠군 이라고 하며 무장 쪽으로 순식간에 이동을 했고, 무자는 대라인 촉수를 끄집어내 아카이누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무자의 촉수는 아카이누를 뚫자마자 전부 녹아버렸고, 아카이누는 그대로 무자의 배를 주먹으로 뚫어버렸죠. 무자는 그 주먹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지만 배에 있는 구멍이 재생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세포를 더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아카이누는 이 세계는 약해 빠진 것들밖에 없군 이라고 하며 경교 홍련을 사용해 개의 형상을 한 거대한 마그마로 무장을 덮쳐버렸고, 무자는 그 공격에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의 귀살대 주들은 모두 기뻐하며 드디어 혈기화의 전쟁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노부는 수고하셨다고 아카이누에게 음료를 건넸고, 아카이누는 그것을 마시며 내 기억으로 연주가 아직 남아있을 텐데 라고 하며 미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미칠은 어쩐지 아까와는 다르게 멀쩡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시노부는 미칠에게 몸속에서 혈기의 세포를 없애주는 약을 투여했고, 그 약이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카이누는 그래도 혹시 모른다며 언제 또 혈기가 되어 다시 혈기가 퍼질지 모르니 처형을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들은 엄청나게 아카이누를 경계했고, 염주랭고 교주로가 아카이누의 앞을 막아서며 당신은 적당이라는 것을 모른다며 더 이상 귀살대원들을 죽이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방금도 시노부가 만든 약으로 많은 귀살대원 동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당신이 가차없이 모두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도 못하고 증오하는 혈기의 몸으로 죽게 된 거 아니냐며 화를 냈습니다. 아카이누는 혈기화된 녀석들은 결국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고, 그런 녀석들은 애초부터 싹을 뽑아놓고 없애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했죠. 그리고 뇌염들이 아무리 칼을 휘둘러왔자 이 몸에는 통하지 않는 거 모르냐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쿄조로는 난 당신의 손에 죽어간 많은 귀살대원들을 위해 네 녀석을 베겠다 라고 하며 화염의 호흡, 오이, 연옥을 사용해 아카이누에게 덤벼들었고, 아카이누는 어디 한번 해보라며 의기양양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쿄조로의 검은 아카이누의 목을 순식간에 베었고, 아카이누는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피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아카이누는 마그마로 재생하지 못했죠. 아카이누는 이게 무슨? 이라고 생각했고, 시노부는 씩 웃으며 방금 당신이 마신 음료는 혈기들을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인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래 인간이 가진 세포가 아닌 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지. 그
그게 당신에게도 통할지는 미지수였는데 다행이군 이라고 했습니다. 우에야시키 당주는 전부터 아카이누가 자신의 소중한 기살등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것에 엄청나게 열을 받았고 주인 사네미까지 죽이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무리 같은 편이고 엄청난 살상력으로 혈기 퇴치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인물이며 이런 인물이 적으로 돌아선다면 그야말로 부자보다 더한 악당이 될 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혈기인 타마에게 연락을 취해 혈기를 인간으로 데려올 수 있는 약을 함께 연구해주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시노부는 타마와 함께 그 약을 만들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에게도 그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였죠. 시노부 역시 자신이 치료해주며 꽤나 정이 들었던 이노스케와 제이치를 죽여버린 것에 아카이누에게 엄청난 반감이 있었습니다. 아카이누는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이 세계에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어차피 자연계다 보니까 칼에 맞아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 대항하는 이들에게 무력감을 선사하기 위해 몸에 힘을 풀고 있어 퓨드의 칼에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바나이는 약해 빠진 우리에게 당한 기분 어떠냐고 미치를 죽이러 가다니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단칼에 목이 날아가 버리니 아쉽군 이라고 했죠. 그렇게 아카이누는 죽게 되었고 비살대 주들은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카이누에게 죽은 모든 이들을 애도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아카이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빌런에 가까운 인물이며 무장보다 더 답이 없는 인물이지만 인간과의 서사로 끝내기 위해 이런 전개를 해봤습니다. 귀멸의 칼날 속 인물들이 아카이누를 전투력으로 죽일 수는 없기에 이런 약물 설정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